안녕하세요. 시온연구소입니다. 시온연구소 오늘은요, 이렇게 논문 리뷰를 하려고 해요. 여러분들은 혹시 게임 베이스드 러닝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적응 교육으로서 컴퓨터 게임 기반 학습 접근법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이 논문은 다니엘 후샤르의 이제 한 6분 정도가 같이 쓴 아티클인데요. 여기 이 논문의 요약 부분에 보면은 교육용 게임이 학생들의 컴퓨팅 사고를 향상시키기 위해 점점 더 많이 사용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기존의 어떤 게임들은 대부분 컴퓨팅 사고의 발달을 무시하고 컴퓨팅 사고력에 대한 이론적인 지식에만 치중해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되게 매력적인 말을 흘리고 있는데, 컴퓨팅 사고력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개인의 요구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교육용 컴퓨터 게임의 적응성을 통합시키는 것이 좀 부족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에서 개념적 지식과 더불어 학생들의 컴퓨팅 사고력을 개발하기 위한 오토싱킹이라는 적응형 교육 컴퓨터 게임을 제시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험 그룹에서 오토싱킹은 학습이 되어 있는 그룹으로 통제하고, 그 다음에 실험 그룹을 하고, 그 다음에 통제 그룹은 전통적인 기술 어떤 강화학습 접근 방식을 사용했다라고 하면서 대상은 에스토니아의 학생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면은 컴퓨팅 사고는 제가 예전에 얘기를 한번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래도 알고 있는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 이 컴퓨팅 사고가 그러니까 약간 제너럴 스킬적인 부분이에요, 사실. 그래서 약간 분석적 사고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또 절차적인 사고 기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런 분석적이고 절차적인 사고를 대입할 수 있는 그 과목이 이제 아무래도 좀 스팀 과목 쪽에 이제 연관이 많다 봐야 되겠죠. 그래서 과학, 기술, 공학, 수학 뭐 이렇게. 그리고 CT에 대한 내용은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은 교육용 컴퓨터 게임이 그러니까 이 교육용 게임이라기보다는 그 게임 베이스드 러닝이 효과적인 좀 학습 도구로 밝혀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학습의 학습 성취도를 좀 높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여기 보면 시퀀스 및 조건부의 논리는 물론 학습 동기부여, 학생들의 어떤 CT 기술, 뭐 일반적으로 좀 무시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설계가 되어 있다라고 하면서 이 CT 기술을 가르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게임을 통해 이론적인 지식을 실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게임 플레이. 우리는 응용 프로그램을 가르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게임을 구별해야 한다. 지식과 기술, 이론적인 강화를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여기 보면은 컴퓨팅 사고에 대한 내용은 이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많이 나오죠? 이게 중요한 개념이다 보니까. 그렇지만 요 부분은 좀 재미있는 부분이 되기도 하겠는데요. 그 윙이라는 학자가 진짜 컴퓨팅 사고에서 굉장히 중요한 학자예요. 제가 이제 그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근데 이제 여기에서 보면은 윙의 주장과 달리 이 부분을 보면 그 애프터
크레노브라는 사람은 복잡한 CT도 자발적으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공학 및 수학적 사고가 CT의 필수 부분이 아님을 발견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 사람의 연구는 저는 읽은 것 같거든요. 그 브레난과 그 리니기의 연구를 보면 CT는 CT의 지식의 개발로 이루어지는 여러 개념과 기술이 포함이 되어 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앞서 제가 얘기했던 제너럴 스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게임 베이스드 러닝에 CT를 이제 사용을 한 건데요. CT를 육성하는 걸 목표로 하는 이제 어떤 이런 교육의 게임은 동기부여의 어떤 컨텍스트적인 부분을 좀 사용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은 목적보다는 학습을 지원하는 능력이 있다라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CT가 완전히 그 어떤 프로그래밍 기술과 일치하진 않는데 이유는 이러한 게임이 텍스트 기반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학습자가 구문 세부 사항에 집중을 해야 한다라는 좀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학습자에 대한 게임의 효과를 보고해야 되는 연구는 좀 예비적이거나 질적으로 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여기서 이제 자동사고라고 해야 되나요? 오토띵킹에 대한 내용이 좀 나오는데, 학생들의 CT를 향상시키기 위해 개발된 적응형 교육 게임이래요. 그래서 게임은 문법적 오류를 배제하기 위해 컴퓨터 프로그램의 언어 구문보다 아이콘을 사용을 하고 있고, 오토싱킹은 좀 우리가 아는 한 게임 플레이와 학습 과정 모두에서 적응성을 포함하는 CT를 촉진하기 위해서 개발된 최초의 어떤 그런 형식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4가지 CT 기술을 촉진하고 있는데, 문제 분해, 그 다음에 알고리즘 구축, 디버깅, 시뮬레이션을 가지고 있고, 그 안에서는 시퀀스, 조건, 루프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과연 이런 어떤 논문을 쓰기 위해서는 왜 그런 부분이 문제가 있나라고 이제 좀 궁금증을 자아내게 되는데, 일단 이 오토띵킹의 프레임워크에 대해서 좀 보면은, 지금 그림의 1에 그 오토띵킹의 프레임워크가 나오거든요. 이게 전반적으로 보니까 어떤 이 오토띵킹에서 우리가 이런 거 설계할 때 좀 중요한 점 중에 하나가 약간 스토리텔링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바로 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시나리오, 목적 중심 시나리오적인 측면을 좀 고려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영어 방법을 좀 보면은, 초등학교 4개 반에서 79명을 대상으로 진행이 되었고, 무작위로 대조군을 배정한 다음 나머지 2명 실험군을 또 배정을 했죠. 그리고 참가자들은 사전에 프로그램 경험이 없는 사람들로 진행이 되었고요. 그리고 기본적인 컴퓨터 기술, 정보학 수업에 관한 수업이 진행이 되었고요. 성적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고요. 이게 이제 그 오토띵킹 게임에서 다루는 내용은 약간 시퀀스, 조건, 루프, 뭐 문제 분해 등인데, 이런 거를 한 2시간 정도 가르친 거고요. 그래서 이 CT에 대한 이런 어떤 연구가 어떻게 보면은 이런 기술적인 측면과 그 다음에 또 CT 기반의 어떤 측면의 차이를 통해서 과연 학습에 대한 어떤 관심, 그리고 만족도,
그리고 기술의 어떤 수용 정도, 이런 것들을 좀 테스트할 수 있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어땠을지 궁금하죠? 그래서 결과를 보니까 여기 보면 안코바를 돌렸어요. 그리고 대조군의 평균 점수는 8.18, 8.26인 반면 실험군의 수정 평균 점수는 9점과 8.90. 아이들이 이 오토싱킹 게임의 효과를 좀 많이 이 CT를 향상시켜주는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연구에서는 오히려 이 오토 싱킹 게임의 효과가 CT의 어떤 그런 점수를 좀 크게 높였다. 근데 이런 것들이 약간 동기적인 측면에서 도움을 좀 받은 부분들이 있다. 근데 이게 좀 어떻게 보면은 프로그래밍 하는 것과 이런 기술적인 측면과 그 다음에 오토 싱킹이라는 이런 좀 재미적인 부분의 차이를 봤을 때는 당연히 동기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이 CT는 이런 재미있는 부분으로 진행이 되어야 되지만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 CT의 이 동기적인 측면으로 즐겁게 재미있게 한 이런 어떤 학습이 과연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결국은 진로교육 측면이라고 봐야 될까요? 이 소프트웨어 개발자나 프로그래밍을 하는 데에는 과연 이게 연결이 될 수 있을까는 좀 고민이에요. 그래서 재미있기는 한데 이거는 이제 어느 정도 프로그래밍이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한 어떤 내용이고 이 프로그래밍 기술적인 측면은 또 다른 이야기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갭에 대한 이야기를 어떻게 줄여야 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하나 더 보면은 이번에는 퍼즐 디자인 프레임워크에 관련된 논문인데요. 이거는 제가 보고 싶어서 좀 이제 다운을 받아놨던 건데 여기서 보면은 이제 요약 부분에 보면 게임이 그 컴퓨팅 중심 시대에 속달되어야 하는 핵심 능력으로 널리 인식되는 그런 어떤 사고 기술을 육성하기 위해서 설계가 되었다 라고 나와 있거든요. 코딩 기술을 배우는 것은 초심자에게 인지적으로 어렵고 관련이 없고 먼저 CT 개념을 배우는 것이 좋다. 따라서 코딩이 아닌 환경에서 CT를 가르치기 위해 많은 교육용 게임이 개발이 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그 CT 프로그래밍은 종종 코딩과 동일시되기 때문에 많은 CT 커리큘럼에서 학생들은 즉시 코딩하는 방법을 배우게 된다. 그러나 프로그래밍 구문 작성을 포함하는 코딩에 관한 것만 이 아니라는 게 널리 발견이 되고 있고 그리고 또 프로그램 방법을 배우고 CT 기술 습득하는데 기본이 되는 추상화 및 패턴 인식 같은 개념적인 기술이 되게 많았다. 사실 아이들이 프로그래밍 방법을 즉시 배우게 하는 것보다 기본 개념적 CT 기술을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된다. 그러니까는 컴퓨테이셔널 퍼즐 디자인 프레임워크 CPD라는 거를 제시하고 있는데 CT의 하위 구조 요소인 CPS, 컴퓨테이셔널 프로블럼 솔빙을 퍼즐 게임으로 만드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 과연 이런 게임 베이스드 러닝이 CT 교육에 적합할까에 대한 어떤 이야기고 CT 및 CPS에 대한 이야기를 좀 보면 이 CPS는 뭐 컴퓨테이셔널 프로블럼 솔빙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은 컴퓨터적인 문제 해결을 좀 중심을 두는 거죠. 근데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서 미취학 아동이 코딩을 시작하기 전에 배울 수 있는 기본 기술을
다룰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근데 사실 이게 지금 사실 학령기 전 친구들이기 때문에 언플러그드 형태도 그렇고 뭐 게임 형태도 당연히 게임 기반 활동도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리고 퍼즐 게임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렇게 쭉 보고 있기는 한데 일단 좀 더 보겠습니다. 그래서 게임 디자인을 어떻게 했는지 좀 볼까요? 그래서 이제 그림 1에 보면은 논코딩 CT 교육 게임의 실제 디자인 그 설계에 도움을 될 수 있는 이론적 디자인 프레임워크가 없다. 미체 아동을 위해 게임 개발로 유명하고 CT 중요성을 감안할 때 우리의 디자인 노력에서 보다 체계적으로 되기 위한 어떤 그런 노력이 필수적이다. 그래서 모범 사례를 개발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그래서 프레임워크인데 이 프레임워크는 첫 번째 측면은 앞에서 논의한 CPS의 세 가지 구성 요소, 문제 공식화, 알고리즘 솔루션, 구축, 그리고 테스트 및 디버깅. 두 번째 측면은 플레이어가 해야 할 일과 관련이 있고, 세 번째자 마지막 측면은 게임 플레이 요소다. 문제 공식화, 플레이어가 해야 할 일, 게임 플레이 요소. 네. 그 다음에, CPS 구성 요소와 게임 플레이 요소의 매핑을 통해서 프레임워크를 자세히 설명하기 전에 먼저 세 가지 게임 플레이 요소에 대한 이론적 근거와 이들이 CPS 구성 요소와 어떻게 관련이 되는지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 코딩 없이 프로그래밍하는 방법, 드래그 앤 드롭으로 알고리즘 솔루션을 구축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세부 사항을 보면은 이 문제 공식화에 보면은 설계자는 플레이어에게 문제 해결자가 되도록 영감을 주는 문제를 제공한다. 그리고 추상적으로 표현될 수 있는지 확인하고 게임, 메타게임과 추상형 페이딩의 두 가지의 디자인 원칙을 제안한다. 이러한 이 캔디홈이라는 이 게임을 보면 문제 해결자 역할을 하는 거에 더 큰 게임의 문제로 포함이 되어 있다. 근데 저는 사실 이 블럭 코딩을 도입해서 그런 순서적인 어떤 학습을 하는 것보다는 저는 이게 더 나은 것 같아요. 이 학습이 더 나은 것 같아요. 이 학습이 더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보면은 이렇게 이 문제를 맥락하기 위해서 구현된 코드로 문제를 장식을 해야 된다. 그래서 추상성 페이딩이라고 부를 것이다. 그래서 이런 최단 경로를 계획하는 어떤 기호, 그래서 구체적인 문제와 추상적인 표현을 보여준다. 저는 이게 더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이 입장이 더 저와 좀 더 맞습니다. 저는 사실 앞선 논문은 좀 문제가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좀 너무 동기에 치중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있어요. 여기 보면 일단 프로그램은 CT 개념을 배우는 길이므로 프로그래밍은 CT 교육 게임의 통합을 시켜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저는 이 입장이에요. 그래야지 는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는 이렇게 수업을 들었더라면 사실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더 관심을 많이 가졌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이 알고리즘 솔루션을 구축하려면 도전해야 된다라는 내용을 얘기하고 있고요. 교육적 의도가 게임 액션을 통해 번역되고 구현될 수 있다는 가정을 기반으로 학습할 CT 개념을 선택하고 게임 액션을 번역해야 한다. 둘째, 계산 산술 및 기호 기반 추상사고는 CT 연구의 기본이므로 프로토타입을 설계해야 된다. 그리고 플레이어가 자신의 게임 캐릭터가 아니라 문제 해결자로 인식하도록 영감을 주기 위해 디자이너는 메타 기반의 어떤 새로운 큰 게임의 문제창에 구체적인 게임을 넣어야 된다. 저는 사실 이 입장이 더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 입장이 더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는
앞선 논문은 사실 그 학령기 전 친구들의 동기를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기술적인 거를 가르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게 주요 주장인데, 저는 그거는 동의를 하기는 하는데, 근데 과연 그게 결국은 코딩에 있어서의 그 명령어를 이해하는 데 과연 도움이 될까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사실 어렸을 때 그런 것들을 배웠는데 이후에 전혀 연결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사고는 가질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그 사고가 프로그램으로 연결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이제 이 프레임워크에서는 그냥 뭐 게임을 뭐 이렇게 뭔가 이렇게 뭐 이렇게 피하고, 뭔가 뭐 너구리여서 뭐 이렇게 뭐 공격을 받았는데 이걸 피해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 그런 어떤 설계에 있어서 문제 해결을 좀 강조하는, 알고리즘적인 사고를 좀 강조할 수 있는 그런 프레임워크를 제안을 해야 된다. 그래서 결국의 결론은 CPS, 그러니까 컴퓨테이셔널 프로블럼 솔빙을 본질적으로 포함하고 자극할 수 있는 게임 장르의 퍼즐 게임이 필요하다. 미취학 아동에게 너무 고급인 추상적인 시티 개념은 어린이가 이해할 수 있는 구체적인 행동이나 구현으로 번역을 해야 하고, 루프를 반복해서 무언가를 하는 동작으로 번역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시티 개념을 적용한 장벽을 낮추기에 우리는 두 가지 다른 사고 수준에서 동일한 문제를 설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개의 논문을 조금 비교를 해본다면, 저는 앞선 논문의 전제는 너무 좀 뻔하지 않았나. 동기를 좀 부여하기 위한 어떤 CT의 어떤 향상적인 측면에서의 어떤 접근은 당연히 이 게임 베이스드 러닝이 좋았겠죠? 게임 베이스드 러닝이 좋았을 건데, 그러면은 그런 어떤 게임 베이스드 러닝을 진행하기 위해서 과연 어떤 접근을 해야 되냐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설계 자체를 알고리즘적인, 그리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추상화적인 문제 해결자로서 인식을 할 수 있게, 혹은 코딩 없지만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렇게 해결책을 구축할 수 있는 그런 부분, 그리고 또 효과적인 어떤 해결 방법을 다시 생각할 수 있는 어떤 문제 해결 그런 방법들을, 이런 것들을 반복적으로 좀 해볼 수 있는 그런 설계, 프레임워크. 그래서 어디에 좀 그 가설을 세우냐가 중요할 것 같기는 한데, 이렇게 오히려 활동이 그 기술적인 측면을 제외한 나머지 활동 쪽으로 가려면은 사실 소프트웨어랑은 연결을 시키는 게 좀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에 대한 논문이 있는지는 좀 더 찾아봐야 할 듯 싶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좀 오늘은 저랑 이거를 보면서 좀 고민을 많이 같이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컴퓨터 교육 쪽에서는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들 인정을 하고 있고, 또 학령기 전 친구들에게 이렇게 게임 기반의 어떤 학습을 제공함으로써 그에 대한 산업들이 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 것 같기는 합니다. 근데 저는 이런 어떤 게임 접근법적인 어떤 그런 문제들이 과연 이후에 어떤 명령어를 공부할 때 과연 도움이 될까라는 생각을 좀 해요. 그러니까 이게 과연, 그러니까 그런 어떤 설계를 할 때는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과연 이런 것들이 명령어를 입력해야 되고, 그 명령어를 입력하는 것에 대한 창의성을 발현해야 하는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도움이 될까? 과연 그게 연계성이 있을까? 이런 고민이 좀 듭니다. 그래서 저는 향후에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고민을 해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오늘의 어떤 내용이 좀 구체적이긴 한데 여러분들께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